오늘은 America is back.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또는 한국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를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서 오인식, 확증 편향, 집단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사실은 미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믿고 있다면 곤란합니다. 공식 언론에 지친 나머지 유튜브를 많이 믿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식 언론이 시각은 다소 잘못됐다 하더라도 팩트 자체를 많이 바꾸진 않습니다. 공식 언론을 믿으시고 정 궁금하시다면 영어로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세계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유튜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인식, 확증 편향, 집단사고 이거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시청자 확보라는 미명하에 가짜 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유튜버들은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김정은이 죽었다고도 말했고 또 우리 4.15 부정선거가 컴퓨터에 의해서 조작됐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 대선에 대해서도 아직도 트럼프가 이겼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정말 저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식은 공인이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또 지식인의 태도도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들이 과거에 한 말 중에서 저는 맞는 게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유튜버들한테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모두 스스로부터 반성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한 말, SNS에 내가 쓴 말 중에서 과연 틀린 게 없는지, 맞는 게 얼마나 맞는지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됐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잘못된 유튜브 사이트는 과감하게 차단하셔야 됩니다.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있습니다. 인질로 잡힌 사람이 인질범을 나중에 변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유튜브 사이트는 바로 차단하십시오. 아직까지 세부적인 방향은 좀 더 드러나야 되겠습니다만 바이든의 지향 방향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의 가장 상징적인 말이 저는 America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의 사명을 담당하겠다는 것이고 동맹국에 대해서도 맡은 역할을 기꺼이 맡겠다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모범을 보이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안보팀을 발표하면서 바이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t is a team that reflects the fact that America is back, ready to lead the world, not retreat from it.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지도국으로서 위치를 되찾겠다 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일부 시청자께서는 바이든이 중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유화적이지 않을까 우려합니다만 지난 2013년에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얘기할 때도 It has never been a good bet to bet against America. 미국에 반대하는데 판돈을 걸지 마라. 다시 말하면 중국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안보팀 구성을 보면 그러한 방향이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의 경험자와 전문가 위주로 안보팀을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바텀업 방식, 다시 말하면 실무자,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것, 건의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성도 당연히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면면을 보시면 아직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국무장관에는 이제 안토니 블링컨인데 이 사람은 오바마 행정부 때 전 국무부 부장관을 했고요. 국가안보보좌관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제이크 솔리반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또 세계 모든 정보를 종합한 국가정보국장에는 얼빌 디 하이네스라고 그래서 전 CIA 부국장입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하고자 하는 말을 유엔에 호소해서 다른 국가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유엔 대사도 중요한데요. 그 유엔 대사에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라고 해서 전문 외교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 기후협약 대사도 새로 임명했는데 특히 기후협약 대사에는 존 켈리라고 해서 오바마 행정부 때 국무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바이든이 보이고 있는 것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세계 안보 또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트럼프 지우기, 트럼프가 이전에 실수한 것을 만회하고 그리고 상실된 미국의 리더십 회복에 진력을 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이들의 내정을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need a team ready on day one to help me reclaim America's seat at the head of the table. 그러니까 미국 주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는데 이 사람들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바이든은 국내 문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대처 및 해결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최근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이 나오고요. 사망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특히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어서 더 증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지금 개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 국민한테 어떻게 빨리 분배해서 효과적으로 맞도록 하느냐,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손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미국이 상당히 분열되었습니다. 그럼 분열된 미국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 당선이 확정된 11월 7일에 바이든 당선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pledge to be a president who seeks not to divide but unify. 그러니까 미국을 분열시키는 대통령이 아니라 단결시키는 대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트럼프 지지자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키고 그 다음에 자신을 지지하는 층의 요구를 얼마나 완화시켜서 조화시키느냐, 이것도 사실은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 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1인쇼로 전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rebuild the backbone of this nation 이라고 이제 이 당선된 11월 7일 연설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대한국 정책은 좀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 82%가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한미 관계가 더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께서 우려하고 있겠지만 이 중국에 대한 대결은 방법은 유연해진다 하더라도 지속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국과는 상호 존중과 협의를 강화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북핵에 대해서는 단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확실한 폐기 계획을 제시해야만 대화한다는 입장이 지속될 것이고 아마 경제 제재를 강화하게 될 겁니다. 특히 미국 혼자가 아니라 다수국가 협력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기 때문에 합의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합의안이 일단 나오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께서 북한한테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한국에게 유리한 겁니다. 다만 한국의 현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방향에 맞도록 대미정책 또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사실은 한국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도적으로 모색을 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가지면서 취임 전후에 조기에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바꿔서 훈련을 실시해야 됩니다. 훈련 없는 연합방위태세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임기 내에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차원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항은 중국과의 균형 외교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미동맹과 균형 외교는 양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70년 전에 이미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은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동맹국이고 한국은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두 국가는 안보상의 협력이 불가능한 그러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보는 미국하고 협력을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안미 경중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현 정부가 과연 이렇게 할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수정해야 할 부분은 더욱 많습니다. 우선 현 정부 또는 한국은 기존 접근 방법 뭐겠습니까? 대화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 성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고 잘못된 게 없는지를 반성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대화만 하면 된다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도 2번 실시하고 그리고 판문점에서 짧은 회담 또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에도 2번의 정상회담과 1번의 짧은 회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무조건 대화만 하면 된다는 방식은 틀렸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드러난 건 뭡니까? 북한은 핵무기 폐기를 할 의도가 없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도록 이제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특히 저는 현 정부한테 요구하고 싶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논리적인 합리적인 보안을 마련해서 국민한테 보고하고 미국하고 설명을 해라. 저는 현 정부가 어떤 보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화를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서 결국은 핵무기 폐기에 이르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대화와 핵무기 폐기 연결의 알고리즘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대화한다고 해서 핵무기 폐기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자께서 다 인정하시다시피 북한은 핵무기 폐기를 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비핵화라는 애매한 용어 대신에 북핵 폐기라는 분명한 용어를 사용해서 북한한테 문의해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 폐기 의사가 없다면 이제는 철저한 핵 억제 및 방어 태세를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환상에 젖어서 아무런 대비 조치를 하지 않다가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태로워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해서 공유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까지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제에 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 자기가 다 결정을 하고 밑에서 시행하는 방식을 했습니다. 그걸로는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또 국제 문제에서 단방향, 특효약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의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전략이라는 것은 미군에 의하면 목표를 방법과 수단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방법만 있었어도 안 되고 수단만 있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방법과 수단이 함께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한번 다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경제적 번영을 약속함으로써 핵무기 폐기를 유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적 번영으로 핵무기 폐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한국을 정복해야만 핵무기를 폐기할 겁니다. 그리고 베트나라고 그러는데요.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됩니다. 이 베트나 없이 북한과 협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베트나를 만들어 놓고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더욱 북한을 괴롭힐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고 북한과 협상을 시작해야 협상이 성과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트럼프의 실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주변에는 볼튼과 같이 바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폼페이오처럼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볼튼은 내치고 폼페이오는 계속 유지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반성을 해보면 볼튼이 더욱 트럼프에게 필요했던 것이요. 이런 점에서 바른 말하는 참모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바이든의 합리주의, 전문가 활용 및 동맹 중시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제, 북핵 같은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해결을 한다는 주인의식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주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국민들께서는 오인식, 확증 편향, 집단 사고에서 벗어나셔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유튜버들 또 일부 지식인들이 미국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자랑을 하는데요. 이 이역만리에서 미국을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트럼프가 된다, 뭐 북핵이 폐기된다, 이렇게 찍기 하는데요. 찍기 하는 것은 전문가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단정적인 태도로 시청자들을 우롱한 데 대해서는 저는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부의 안보 무책임, 군대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경시한 것, 그리고 학자들이 곡학아세한 것, 이것은 진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